지난 7월 20일 상장한 타이거 글로벌 리튬 2차전지 ETF가 순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작년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가 상장을 했을 때 국내 ETF 시장 역사상 가장 뜨거운 대비라는 표현을 썼었는데요. 그 표현이 무색할 만큼 상장 이후에 정말 빠른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ETF 상장 이후 현황을 간단하게 리뷰해보고 지난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질문 그리고 매매하실 때 유의하셔야 할 점 한 가지만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20일 상장한 ETF인데요. 시가총액이 벌써 5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글로벌 X 리튬 앤 배터리 테크 ETF, 릿 ETF로 많이 알려져 있죠. LIT ETF가 이미 국내 투자자들에게 높은 관심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동일한 기초지수를 추종하는 타이거 글로벌 리튬 2차전지 흥행은 사실 어느 정도 예견은 되어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자금 유입 속도가 정말 엄청납니다. 참고로 2021년 8월 27일 기준 국내 투자자들이 많이 보유한 해외 주식 상위 50개 순위인데요. 이 중에 LIT는 24위에 랭크가 되어 있고 그 규모는 무려 3억 3,600달러 정도 됩니다. 단순히 원달러 환율을 1,150원을 적용을 해보면 약 3,873억 원 정도가 되는데요. 그런데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타이거 글로벌 리튬 2차전지 규모가 5,087억 원입니다. 타이거 글로벌 리튬 2차전지를 외국인이 사지는 않았을 테니까 상장한 지 한 달 만에 LIT를 보유한 국내 투자자들보다 타이거 글로벌 리튬 2차전지를 보유한 투자자들이 더 많아진 셈입니다. 그야말로 원조를 뛰어넘은 셈이죠. 해외 투자 ETF가 아무런 제약이 없다지만 아직까지는 심리적 장벽을 느끼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LIT 좋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해외 상장 ETF이기 때문에 투자를 주저하다가 동일한 기초지수를 추종하는 타이거 글로벌 리튬 2차전지 상장을 하니까 매수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해외 주식을 제도적으로 살 수가 없는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활용해서 많은 분들이 매수를 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다행히 설정 이후 성과는 나쁘지 않습니다. 설정 이후 2021년 8월 29일 기준 10.51%입니다. 물론 고점 대비해서는 조금 조정을 받았지만 이럴 때 꼭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아니라면 마이너스를 크게 기록하신 분들은 없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순항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어울릴 듯 합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타이거 글로벌 리튬 배터리를 포함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테마 ETF들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타이거 글로벌 리튬 2차전지 ETF에 대해서는 정말 이례적으로 많은 영상을 올려드린 것 같아요. 상장 전 프리뷰 영상, 그리고 ETF 상세 분석 뿐만 아니라 그동안 나왔던 질문들을 정리한 FAQ 영상까지 만들어서 올려드렸었는데 특정 ETF에 대해서 이렇게 시리즈로 영상을 만들어 드린 이유는 무언가 굉장히 고무되어 있는 투자자들의 분위기를 살짝 다운시켜드리고 싶은 나름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타이거 글로벌 리튬 2차전지 상장 전부터 마치 무조건 사야 하는 ETF인 것처럼 투자자들 사이에서 분위기가 매우 고무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썸네일에도 적어놨지만 글로벌 2차전지 ETF의 끝판왕이라는 이견에는 지금도 변함은 없습니다. 하지만 ETF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으면 변동성이 높은 테마 ETF이기 때문에 나중에 변동성 장세가 온다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힘들어할 수가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미약하게나마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최대한 정리를 해드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좋은 ETF인 것은 맞지만 밸류에이션은 부담스러운 수준이고 2차전지에 대한 투자 심리가 조금이라도 꺾인다면 큰 조정이 올 수 있다라는 의견은 변함은 없습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언급은 드리지 못한 내용을 두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간밤에 LIT는 올랐는데 타이거 글로벌 리튬 2차전지는 왜 빠지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LIT는 올랐는데 타이거 글로벌 리튬 2차전지가 빠진 날이 기억이 강하게 남아서 그렇지 LIT는 빠졌는데 타이거 글로벌 리튬 2차전지는 상승하는 반대의 경우도 많이 있어요. 동일한 기초지수를 추종하는 미국 상장 ETF가 있고
국내 상장 ETF도 있다라고 했을 때 전일 미국 상장 ETF가 오르면 당연히 국내 상장 ETF도 다음날 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환율이라는 변수가 있긴 합니다만 동일한 기초지수를 추종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러한 흐름을 가져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죠.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XO, XQ가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 올랐다 라고 하면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ETF도 당연히 상승을 하겠죠. 따라서 예시를 들어드린 ETF들처럼 LIT 역시 간밤에 LIT가 오르거나 빠지면 타이거 글로벌 리튬 2차전지도 동일한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LIT와 타이거 글로벌 리튬 2차전지의 기초지수를 보면요. 미국 상장 종목은 25.6%에 불과합니다.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 비중이 가장 큰 중국을 비롯해서 한국, 호주, 일본과 같은 아시아 쪽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즉 전일 미국 시장은 한국에 상장한 타이거 글로벌 리튬 2차전지 ETF 기준가에 약 25%밖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럼 나머지 75% 타이거 글로벌 리튬 2차전지 ETF가 편입하고 있는 미국 이외의 종목들은 언제 타이거 글로벌 리튬 2차전지에 영향을 미치느냐? 실시간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 중국, 일본, 호주 주식거래 시간을 한국 기준으로 정리를 한 건데요. 한국은 아시다시피 9시에 시작을 해서 오후 3시 30분까지 거래가 됩니다. 중국, 일본, 호주 보면 개장과 폐장 시간 일부 차이는 있습니다만 거래 시간이 대부분 한국과 겹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타이거 글로벌 리튬 2차전지 ETF의 장중 가격은요. 한국의 LG화학, 삼성, SDI를 포함해서 실시간 중국, 호주, 일본과 같은 아시아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의 주가 등락을 실시간으로 받게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시를 조금 더 들어드리면 8월 25일 미국 시장에서 LIT ETF에는 8월 25일 LG화학의 종가가 이미 반영이 된 상태이고요. 8월 25일 미국 시장이 거래가 시작이 되면 앨범알의 장중 등락이 LIT ETF의 기준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날이 밝아서 한국 기준으로 2021년 8월 26일이 되면 한국의 타이거 글로벌 리튬 2차전지 ETF에는 전일 앨범알의 종가가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지만 LG화학은 2021년 8월 26일 실시간 주가가 장중에 계속 ETF 가격에 반영이 됩니다. 한국 시각으로 밤에 미국 시장이 또 열리게 되겠죠. 그러면 2021년 8월 26일 LIT ETF에는 LG화학 종가는 이미 반영이 되어 있고 8월 26일 앨범알의 장중 가격이 ETF에 계속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지금 설명드린 것을 LIT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풀어보면 LIT 투자자분들은 미국 시장이 시작하기 전에 이미 LIT 기준가의 75%가 아시아 시장의 장 마감과 함께 확정이 되는 셈입니다. 아시아 시장에서 2차전지 관련주들이 그날 불을 뿜었다. 그럼 LIT 투자자분들 그냥 마음 편히 미국 시장 열리길 기다리시면 됩니다. 타이거 글로벌 리튬 2차전지 투자자분들 간밤에 미국 상장 LIT 가격 전혀 연연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국내 2차전지 관련주들 그리고 중국 전기차 관련주들이 장중에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훨씬 더 큰 고려 대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ETF 제값 주고 사는 법이라는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해당 영상에서 ETF의 원활한 매매를 도와주는 LP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LP 관련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려고 합니다. 타이거 글로벌 리튬 2차전지 ETF 중국 비중이 약 50% 수준이다 라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 있는데 중국 본토 거래 시간을 보면 중국 본토는 한국 시각으로 10시 30분에 거래를 시작해서 4시에 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12시 30분부터 2시까지는 점심시간 휴장이에요. 한국은 주식시장을 개장하였지만 중국은 아직 개장을 하지 않은 9시부터 10시 30분까지 그리고 점심시간 휴장인 12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는 LP들의 호가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괴리율이 벌어질 수가 있는 시간대인 거죠. 이 시간대는 가급적이면 주문을 자제하시는 것이 좋고요. 나는 일상이 너무 바빠서 이 시간대 아니면 주문을 넣을 수 없다 라고 하시면 NAV와 호가를 비교해서
가급적이면 좀 지정가 주문을 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ETF 읽어주는 남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